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장마가 오려나 봐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일이 간호사 일이다 보니 먼저 많은 분들의 건강이 염려되네요. 저는 지금 한 종합병원 마취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엿하게 수간호사가 되기까지는 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흔히들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어질지만 자상한 아버지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저희 어머니 밑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살던 저에게도 인생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지러울 만큼 요란한 롤러코스터를 탄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사연을 적고 있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저는 최근에야 이런 사연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속풀이하고 많은 분들과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니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사연 채널을 열심히 듣고 계시던 환자분 덕분에 저도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직전까지 휴대폰을 놓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아유,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네. 이제 끌게요. 나머지는 수술 받고 나와서 들어야지.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니 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 이후로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저도 즐겨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의료인이 아닌 환자로서요. 그 덕분에 의료인의 꿈을 꾸게 되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왜소하고 체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 때까지는 다른 친구들과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면서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냈어요. 제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 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오잖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괴로운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꿈을 심어준 때이기도 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아침 조회를 받다가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빈혈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또 쓰러지고 양호실로 저를 데리러 온 친구들은 저를 걱정해줬어요. 가영아, 괜찮아? 너 아까 쓰러질 때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주 쓰러지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무 어지러워서. 빈혈인가? 원래 이러지는 않았는데. 너 저번에도 학원 가다가 쓰러질 뻔했잖아. 아무래도 이상한데? 야, 너 전에 멍든 거 아직도 있네? 멍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어? 그러게. 어디서 부딪혔나? 얼굴도 너무 창백하고 아무래도 병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양호 선생님도 저에게 병원을 가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그때쯤부터 코피도 자주 나고 잠을 잘 잤는데도 항상 피로감을 느껴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중학교 때만 해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올 만큼 공부도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약해진 체력 탓에 성적도 떨어져서 저도 속상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피곤하고 오늘도 학교에서 기절했었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쫄보 가영이가 병원을 먼저 가자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영이 요즘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 싶기도 했는데 그래, 당장 엄마랑 병원 한번 가보자. 당시 전업주부로 계셨던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는 그렇게 싫어하던 병원에 자진해서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예상치도 못한 결과였어요. 혈액 쪽에 암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흔히 백혈병이라고 많이 하죠. 급성 백혈병 같은데. 네? 백혈병이요? 암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정확한 거 맞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소견서 써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도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백혈병이라는 병을 제가 앓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얼굴이 저보다 더 창백하게 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뭔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손녀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데. 바로 갈 테니까. 아니, 그게 중요해?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진정을 하시고 제 팔을 끌고 저희 가족이 살던 지역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종합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대기를 해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담담한 척 하느라 애썼습니다.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나 치료하면 다 나을 거야. 그러게, 그 주책맞게 왜 눈물이 나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옆에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도 늙었지 뭐. 갱년기 오나 보네. 애 앞에서 왜 울고 그래? 가영아, 엄마가 의사랑 이야기해봤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대. 다들 힘내자고. 울지 마. 우리 딸 안 죽어. 하지만 암 치료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급성이라서 치료만 잘 받으면 경과가 좋다고는 했지만 항암을 받으면서 저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린 마음에 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부모님 마음이 더 찢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감정을 숨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영이 힘들지?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든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저는 꼭 1인실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리 풍족한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원을 한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저에게 외가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친가 쪽은 제 또래 사촌도 있고 친하게 지냈지만 명절에도 외가댁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항암을 받고 나서 침실에서 쉬고 있는데 단정하지만 고집이 세 보이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며 일어서서 인사를 하셨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고 저에게 터벅터벅 걸어와서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가영이야? 지엄마 많이 닮았네. 5살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니까 넌 나 모르겠다. 나 네 외할머니야. 안녕하세요. 그래, 어색하지? 나도 좀 어색하다. 아무튼 치료 잘 받아. 해숙이 넌 나 좀 보자.
외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빠, 왜 그래? 아휴, 오랜만에 봬도 저 포스에는 못 이기겠네. 식은땀이 다 나네. 근데 외할머니랑 왜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야? 그게 아니야. 어른들 일이라서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당시에는 왜 외가댁과 부모님이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 내내 입퇴원을 반복하며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혈 모세포 이식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외할머니를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치료 중에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항상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간호사분들과 의료인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 꿈을 키웠습니다. 엄마, 나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우리 가영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간호사분들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엄마는 가영이가 꿈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걱정이 앞서네. 나도 무섭기는 해. 천천히 도전해 볼게.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저는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재발도 쉬운 병이라고 해서 대학 입시 준비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경과가 좋아져서 제 나이 25살에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추적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보다는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호학원을 다니고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저는 제가 치료를 받은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일을 하러 병원에 가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사분들과 의사를 돕고 환자분들의 접수 및 예약 관련해서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의학과 과장님이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었는데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가영씨, 고생 많아요.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빈혈인 거 아니야? 나 좀 봐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요? 전혀 안 힘든데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점심시간이네? 맛있게 먹어요. 워낙에 호방한 성격을 가진 분이라서 낯을 가리고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도 그 사람 앞에서는 금세 마음이 놓이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일하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씨? 네? 과장님?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죠? 어디에요? 저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오늘 나랑 같이 영화 한 편 안 볼래요? 친구놈이 바람을 놔서. 내가 팝콘도 쏘고 저녁밥도 쏠게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거절하기도 뭐해서 영화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보고는 해맑게 웃더라고요. 병원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병으로 치료를 받고 간호학원을 다니느라 남자와 데이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영화관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옆에서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져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먹으면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치료받을 때 의료인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내내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영씨, 수줍음 많은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말 잘하네요.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영 씨 그거 아세요? 뭐요? 저 이렇게 시간이나 돈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니거든요. 가영 씨한테 호감 있습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홍당무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소리내서 웃더라고요. 저를 아주 손 안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병원 외에서도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는 했지만 자꾸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병원 근처 카페를 인수한다고 하셨어요. 가영아, 엄마 너 있는 병원 근처 그 커피숍 거기 사장님 된다? 뭐라고? 정말? 엄마가 돈이 어딨어? 얘가 하여튼 돈 걱정은 엄마 돈 많아. 엄마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 거 알지? 가끔 병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커피 좀 많이 팔아줘. 어차피 장사가 잘 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알았어. 엄마 화이팅! 그때까지 저는 연애를 하고 있는 걸 부모님이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걸 자주 목격하시고 눈치 빠른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영이 너 사실대로 말해. 너 남자친구 생겼지? 어? 어떻게 알았어? 키 크고 까무잡잡한 그 사람이야? 너 진짜 티나더라. 티나면 안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나 일하는 가정의학과 과장님이야. 뭐? 의사라고? 어쩐지 나이 차이가 좀 나 보이기는 하던데. 나보다 10살 많으셔. 10살? 얼마나 만났는데? 지금 3달째 만나고 있는데 병원 사람들은 몰라. 알면 안 돼. 큰일 나. 아이고, 우리 가영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연애까지 하냐? 엄마는? 나 이제 곧 26이야. 우리 딸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 징그럽네. 얼른 시집이나 보내야겠다. 저는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몰래 연애를 하던 터라 속이 답답했는데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나니까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6이 되고 그 사람과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영아, 나랑 결혼하자. 나 이제 30대 후반이라서 마음이 초조해. 얼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고. 결혼이요? 왜? 넌 나랑 결혼하기 싫어?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 일도 더 하고 싶은데. 일하면 되지. 아,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너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간호대학 도전해보는 거 어때? 언젠가는 간호대학 가고 싶기는 했는데. 그래, 나랑 같이 제대로 인생 꾸려나가 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는데 어느 여자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게다가 쑥맥인 저는 더 홀랑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즉흥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날 청혼을 하고 바로 저를 데리고 예식장에 가서 가장 가까운 날인 3개월 뒤로 예식장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른들 먼저 만나고 결혼 허락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허락? 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 우리 집에서 늦둥이라서 조카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그래도요.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저는 그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셔서 그다지 놀라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예식장 예약을 해? 아이, 그건 경우가 아니지. 그 사람이 하도 급하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 우리 귀한 딸 아주 날로 데려가려고 하네. 그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렇지. 장인 장모 될 사람한테 인사는 제대로 하고 뭘 진행하든가 해야지.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꼰대처럼 그래. 내가 우리 가영이 연애하는 거 다 지켜봤어.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뭐. 아이,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이, 뭐야? 나만 몰랐던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당황하셨어요. 가영아,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날 잡자고 해. 아니면 엄마 카페에 오던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무슨 과 이름이 뭐라고? 가정의학과 백준현 과장님이요. 백준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자느라 못 받았다거나 학회 준비 때문에 못 받았다고 말을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모양이다 하고 다음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진료실로 들어갔다가 남자친구에게 은근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얼굴 보자고 하시네요. 아, 알았어. 이따가 퇴근하고 얘기하자. 사실 병원 사람들 모르게 만나고 있기는 했지만 옛날로 치면 무수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무수리가 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상당히 불쾌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자친구와 평일 퇴근 후에 대화를 나눴는데 남자친구도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엄마한테 말해놨어. 엄마랑 둘이 살아서 나 장가 간다고 하니까 서운해 하시네. 아무튼 그렇게 알아. 그게 다예요? 저도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부모님도 준현 씨 궁금해해요. 알잖아. 나 바쁜 거. 어차피 3개월 후에 식 올릴 때 뵐 건데 뭐. 아버님 회사 다니시고 어머님 카페 하신다며? 시간 많으시겠네. 천천히 이야기하자.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쯤 되니 저를 무시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한눈에 봐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머니가 저에게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네가 이가영이야? 네? 네, 맞는데요. 너 따라 나와라. 네? 누구신데요? 제가 그렇게 묻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됐는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준현이 애미야. 잔말 말고 고분고분 따라 나와.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지? 병원 옆에 카페가 있을 테니까 얼른 나와.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점심시간이 되기 10분 전에 같이 일하는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카페에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마침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예, 이리 와서 앉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됐고, 네가 우리 준현이 꼬드긴 년이니? 다짜고짜 욕을 듣고 나니 한데 얻어 터진 것 마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 간호조무사 나부랭이가 우리 귀한 의사 아들을 넘봐? 혹시 머리가 많이 나빠?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 머리가 나쁜가 보네.
돌대가리니까 조무사나 하고 있지. 겁대가리 없이 조무사 따위가 의사를 넘봤겠지. 어머님, 준현 씨한테 들으셨겠지만 저희 결혼하려고 하는 사이고 제가 먼저 꼬시지도 않았어요. 됐어. 내가 뭐 네 따위 1000개 짓거리는 소리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너 딱 보니까 돈 좋아할 것 같은데 돈 필요해서 그러니?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어. 우리 잘 나가는 아들 발목 잡지 말고 떨어져.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나요? 그리고 제가 먼저 꼬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먼저 저한테 다가오셨고 저희 서로 말 맞네. 야, 이거 너 받아. 이거 2천만 원이야. 네가 이런 돈을 현금으로 언제 만져보겠니? 너 좋으라고 내가 5만 원짜리 신권으로 쫙 뽑아왔어. 받고 떨어져. 그러면서 검은 봉투에 5만 원짜리 200장이 들은 걸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너무 굴욕적이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펑펑 울고 있자 저희 어머니가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우두커니 서서 외치셨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넌 뭐야? 아줌마, 남의 일에 간섭 말고 그냥 갈 길 가. 남의 일? 얘가 내 딸이야. 고작 2천만 원 쥐어주면서 뭐? 뭐가 어쩌고 저쩌지? 역시 천박한 것들은 달라. 배짱이 아주 두둑하다니까. 뭐라고? 그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희 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봉투에 든 5만원 200장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고작 2천만 원 가지고 뭐? 그리고 의사면 다야? 의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벼락같이 저희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첩하게 날아오는 손길을 피하셨어요. 저는 두 사람을 말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외치셨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되게 귀한 의사 아들 마약 빼돌려서 지금 한미천 잡고 있던 모양인데 그거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놨어. 그 말을 듣고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영아, 엄마도 오늘 알았어. 아무래도 찝찝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글쎄 그 백주년인가 뭐식인가 이 무식한 할머니 아들내미가 우리 아빠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빼돌렸다지 뭐냐? 뭐라고? 엄마의 아빠 병원? 그럼 외할아버지? 그래, 사실 엄마가 가영이 네 아빠랑 결혼하면서 외할아버지 반대가 심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너 백혈병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조금씩 연락하고 지내다가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저희의 대화를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 돈은 갑자기 왜 주워? 그래, 여긴 내 카페니까 깔끔하게 치우세요. 어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우리 아들 다니는 병원 원장 손녀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왜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우리 딸 간호조무사인 건 아직도 변함이 없는데. 간사하다 간사해. 결혼 없던 걸로 해. 가영이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속 편히 정리할 수 있겠어. 행실도 고약한 그 의사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될 거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돈을 다 주워 담고
저와 제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한 번만 봐줘요. 내가 하도 애를 늦게 낳고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성을 잃었나 보네. 용서해줘요. 됐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대개 아들이 잘못한 거 저희 아버지가 다 아셨을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경찰 수사도 들어갈 겁니다. 집에 가서 얌전히 기다리세요. 가영아, 너 점심시간인데 배고프지? 엄마랑 나가자. 밥 먹어야지. 어머니는 제 팔을 끌고 나가서 가까운 순댓국밥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손부채질을 하고 땀을 닦고 계셨어요. 엄마, 아까 했던 말 다 진짜야? 그 사람이 약 빼돌린 거 진짜야? 그럼 진짜지. 내가 흰밥 먹고 왜 헛소리를 하니? 엄마가 다 알아봤어. 그놈이 가족들 명의로 약품을 허위로 진단해줘서 빼돌렸다더라. 난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됐어. 이제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너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조치 취하고 계시니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병원 원장님이라고? 응. 나도 네 아빠 뭣도 없는 회사원이라고 결혼 반대하는 거 무릅쓰고 결혼하느라 가영이 네 외가댁이랑 척치고 지냈는데 가영이 너 백혈병 치료하고 하면서 이 병원 다니다가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연락은 가끔씩 하고 지냈어. 외할머니랑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고. 그럼 나 낙하산으로 이 병원 들어온 거야? 제 말에 저희 어머니가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그런 권한은 없어. 걱정 마. 네가 노력해서 들어간 거야. 우리 딸 건강해지고 이렇게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막대 먹은 의사 아들 가진 유세를 부려? 어휴, 화나. 국밥이나 먹자.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순댓국밥을 드셨고 저는 갑자기 벌어진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엉켜져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점심시간이 남아서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에 있더라고요. 가영아, 어머님,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지금 소식은 들었어? 약 빼돌린 거 다 알았어, 우리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연락 갔을 텐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투자를 좀 하던 곳이 있었는데 돈이 급해서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얼른 사과드려. 사부인, 죄송해요.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어. 가영아, 며느라,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을 듣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저에게 아들 발목 잡는다느니 간호조무사 나부랭이라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느니 폭언을 퍼붓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두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카페 지금 손님 많은 거 안 보여요? 이 사람들 다 병원 환자 아니면 보호자들인데 소문나고 싶어? 더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를까? 그리고 어따 대고 며느리래. 소름 끼쳐. 장모님, 병원장님한테 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 이게 진짜 미쳤나? 안 되겠다. 내 전화기 어딨어? 경찰에 전화해야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전화기를 찾는 신용을 하자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쫓겨나듯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뭔가 허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병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저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실수했다. 전화 좀 받아. 야, 이가영, 너 미쳤어? 너 진짜 죽고 싶어? 너 나랑 헤어져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매달리다가 협박도 하다가 혼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남아있던 정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경찰 수사를 받았고 빼돌린 양의 양이 많지 않아서 불구속 입건이 되고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는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장이셔서 사진으로만 배웠는데 그분을 제 외할아버지로 만나니까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가 가영이냐? 네 할미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제 몸은 괜찮고? 네, 할아버지. 저 이제는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되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 넌 모르겠지만 내가 너 항암 받고 치료받을 때 가끔 너 병실에 가서 보고 오고 그랬어. 건강해졌다니 다행이구나.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넌 왜 웃어? 그냥 뭔가 간질간질하네요. 그렇게 오래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이젠 우리 인정해 주는 거야? 다 늙어서 인정은 무슨.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 아빠도 늙었어. 이서방, 내가 결혼 반대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리고 자네 덕분에 더 큰일 생길 뻔한 거 막았어. 그 100주년인가 그 의사. 아이고, 하여간 고마워. 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허벅지를 꼬집으시며 말을 가로채셨습니다. 그쵸? 가영이 아빠 아니었으면 그 의사가 얼마나 더 병원에 먹칠을 했을지 몰라.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 그래, 고맙다. 앞으로는 자주 보면서 지내자. 가영이 넌 계속 간호조무사 일할 거니? 얼마 전에 그만뒀던데. 아니요, 할아버지. 이제 저 간호대학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간호사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늦은 걸까봐. 늦긴, 네 나이가 26인데 30대, 50대도 간호대학 졸업하고 간호사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안 늦었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오셔서 가만히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20대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모르고 살았던 제 외조부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조부님과 저희 부모님의 응원과 사랑을 느끼며 저는 그 쓰레기 같던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를 훌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늦가기 대학생으로 20대 후반에 간호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30대 초반이 되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본인 병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쩐지 백을 쓰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전 남자친구와 겪었던 일들이 아직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영이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좋은 사람 얼른 만났으면 좋겠다. 엄마 친구 아들이 아직 장가 안 갔다던데 내가 걔를 좀 아는데
애가 아주 진중하고 성격이 좋아. 한번 만나봐라. 그럴까? 어머, 우리 딸이 웬일이래? 그래, 만나봐. 엄마가 주선한다 그럼? 알았어요. 저도 원하던 간호사 일을 시작하고 건강도 되찾아서 다시 연애를 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사람이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에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허튼 데다가 돈 쓰지 않고 모아서 자가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웃음이 났어요. 가영 씨 왜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제가 좀 그랬나요? 죄송해요. 그래도 가영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진지하게 사람 만날 나이가 됐으니까 다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저도 사실 백혈병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파혼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씩 놀라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면서 진지하게 제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약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천천히 저희는 만남을 가지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음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그 사람 앞에서는 제 모든 걸 내놓고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서 경직되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는 제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저를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갖다가 제 나이 34살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결혼 전에 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를 불러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녀 가영이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있나 뒷조사 좀 해봤어. 사람이 아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더라. 합격이야. 할머니, 왜 뒷조사를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사람 볼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나도 뒷조사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마음 아는데, 걔는 내 친구 아들이라서 신분 확실한데, 뭘 그렇게 조사를 하셨대? 네가 누굴 닮았겠냐? 날 닮았지? 아무튼 우리 손녀 가영이 결혼하는데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나? 괜찮아요. 저 제 힘으로 결혼할 수 있거든요. 두 분 간섭 이제 사양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동시에 웃으셨어요. 누가 봐도 두 분이 모녀 사이인 건 알겠더라고요. 저도 남이 보면 엄마 딸인 걸 한눈에 알아차릴까요? 아무튼 결혼 후에 저는 아이를 아들, 딸 둘이나 낳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저는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꾸준히 일을 했어요. 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닿는 한 일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지금 수간호사 자리까지 올 수 있었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돌봐주셨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시면서도 애들을 보는 눈에서 항상 꿀이 떨어지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지난 이야기를 곱씹어 보니 참 저도 다사다난 많은 경험을 했구나 싶네요. 제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아직 인생의 3분의 2도 살지 않은 거잖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전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잘리고 다른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 버릇 개주겠어요.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제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늙으셨겠네요. 전 남자친구를 늦둥이로 낳으셔서 그때가 이미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할머님, 간호조무사건 간호사건 의사건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같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돌보는 마음은 똑같은데요. 가끔씩 저한테 막말을 퍼부었던 게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성격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지내고 계시겠죠? 그래도 제 사연 끝까지 들으셨다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배움은 끝이 없으니까요. 되게 귀한 아들과 함께 평안하세요. 저는 지금처럼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 쓰고 나니까 사이다 마신 듯이 상쾌하네요. 더운 여름이 됐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모두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